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어제 예상했던 대로 연준이 0.25%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금리 인상 규모가 이제는 비정상을 벗어나 정상 수준으로 내려간 모습입니다. 이에 따라 시장의 관심은 금리 인상이 아니라 연준의 정책 전환 여부에 쏠리고 있는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원칙적인 강경 발언을 쏟아내면서 매파적인 언급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을 액면 자체보다는 행간의 의미를 중시하면서 금리 인상의 시기가 사실상 끝나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면서 반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어제 첫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 회의가 끝나면서 금리 인상이 이루어졌는데 금리 인상 자체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올해 첫 FOMC에서 금리 인상이 0.25%포인트 이제 올랐는데요. 누구나 이건 예상을 했던 부분이고요. 역시 예상대로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상 자체에는 크게 관심이 없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내용에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앞으로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 어떻게 이끌 것인가, 통화정책의 변화가 올 것인가, 그 피벗이라고 그러죠. 연준의 피벗 가능성과 관련해서 어떤 언급을 할지 등의 촉각을 곤두세운 그런 어제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어제 발언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발언은 역시 예상했던 대로죠. 제롬 파월 의장이 어제 완전히 다른 지금 현재 기조와 다른 얘기를 할 거라고는 예상치 않았고요. 역시 예상대로 좀 매파적인 발언들을 많이 냈어요. 당분간 긴축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 연방준비제도의 인플레이션 목표치가 2%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상적인 수준, 인플레이션의 이상적인 수준이 2%라는 거 강조했고,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둔화됐지만 목표치인 2%와는 아직은 많은 차이가 있다 이런 점을 지적했고, 목표치까지 내려갈 인플레이션이 더 내려갈 때까지 계속 노력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노동 시장이 여전히 경직돼 있고 일자리 증가 속도가 둔화됐지만 노동 수요 공급이 좀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여전히 안심하기는 이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임금 상승률도 둔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금의 기조, 긴축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올해 기준금리 인하를 예상치 않는다. 그러니까 어제 이 시간에도 전해드렸다시피 기준금리를 동결시키고 올 상반기에 동결시키고 하반기에 가서 한 연말 11월쯤이나 이때쯤 가서 이제 기준금리 인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예측이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걸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의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2023년에 기준금리 인하를 예상치 않는다. 기준금리 인하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상당히 좀 매파적인 발언으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발언이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좀 매파적인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으로 들리는데, 그럼에도 시장 반응은 그렇게 나쁘지가 않은 것 같아요.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제 FOMC 종료 후에 상승세로 전환했고요. 어제 시작할 때만 해도, 시장이 문을 열 때만 해도 하락세였지만 FOMC 후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나스닥이 2% 상승했고 S&P 500도 1.05% 올랐고 다우존스도 0.02%가 증가해서 3대 지수, 뉴욕 3대 지수가 모두 올랐습니다. 지금 오늘도 대단하죠. 다우만 지금 마이너스 0.44%고요. 나스닥이 무려 2.79% 아주 폭발하고 있고 S&P 500도 1.25%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반응은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 제롬 파월 의장이 매파적 발언하는 건 그러니까 시장 입장에서는 상수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제롬 파월 의장은 이런 식으로 말할 수밖에 없다. 이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는 건 당연한 것이고, 다만 매파적인 발언 중간중간에 나오는 어떤 단어라든가 표현,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행간의 의미 이런 걸 굉장히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가장 중시한 부분, 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중에서 가장 중시한 게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disinflation이라는 단어를 제롬 파월 의장이 사용했다는 겁니다. disinflation. 그러니까 disinflation이란 건 인플레이션은 지속되지만 인플레이션 상승폭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죠. 그래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표현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동안. 그러다가 어제 처음으로 이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있긴 하지만 이제 상황이 좀 긍정적으로 가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그런 의미를 이 단어를 통해서 보여줬다 이런 얘기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또 이런 얘기를 했죠. early stage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근데 이제 어찌 됐건 그런 단서를 달았지만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이제 약화되고 있다는 것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다. 이렇게 시장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어제 아주 흥미로운 표현을 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Fed will continue to make decisions on a meeting by meeting basis라고 언급했어요. 그러니까 연준은 앞으로도 중요한 결정을 FOMC가 열릴 때마다 매 회의 때마다 그때그때 판단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지만 핵심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경제 상황이라는 게 계속 바뀌잖아요. 바뀌기 때문에 예측은 할 수 있지만 그 예측이 실제로 한 달로 두 달로가 되면 예측이 맞을지 또 어긋날지는 알 수 없는 거니까 결국 미팅 바이 미팅 베이시스를 통해서 결정을 해나가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제롬 파월 의장이 액면상으로는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냈지만 그 속에는 비둘기파적인 그런 의미를 많이 내포하는 그런 좀 중의적인 표현을 쓴 것이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일각에서는 시장이 너무 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어서 지금 뭐 좀 뭔가 좀 한쪽으로 치우치고 있다라는 지적도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도 있죠. 금리 인상을 계속 할 거라는 그런 표현을 어제 했고요. 또 올해 금리 인하는 없다 이렇게 단언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뭐 명확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자기 입으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걸 뭐 아무리 아니라고 해석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런 부분이죠. 연준 의장이 자기가 한 발언에 기속되지 않습니다. 이건 반드시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준 의장이 어떤 발언을 했다고 해서 그 발언에 자기가 기속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발언을 반드시 지켜야 되고 이런 거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언급을 했어도 한 달 후에 지금 한 언급과 180도 다른 어떤 뭐 결정을 내린다거나 발언을 해도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거죠. 그런 점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연준은 현재를 진단해서 미래 경제를 안정적으로 이끄는 정책을 수행하는 게 궁극적인 임무라는 점에서 연준 의장은 지금 현재 발언은 굉장히 보수적이고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래 예측과 관련된 부분이고 미래는 사실 누구도 알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발언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 의장이 지금 이 시점에서 하는 발언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그 말의 내용을 잘 해석해야 된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물론 그러나 연준 의장이 공식 석상에서 중요한 자리에서 한 발언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한 그 액면 발언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물론 인정을 해야 될 겁니다. 반면에 그 연준 의장이 대놓고 여러 가지 자기 속에 있는 또 뒤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다 일일이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행간의 의미도 중요하다 이런 또 반론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많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의 행간을 좀 분석을 해보면 그걸 어떻게 우리가 또 받아들여야 되나요? 그러니까 제롬 파월 의장은 이제 연준의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인플레이션 2% 이게 절대적인 목표고 그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금리 인상을 계속 고수하겠다고 얘기했어요. 이게 이제 액면 발언입니다. 근데 이제 어제 발언에서 눈길 끈 부분은 그 디시전을 내리는 데 있어서 앞서도 설명해드린 대로 미팅 바이 미팅 베이시스로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올해 금리 인하는 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지금 2월인데 2월 1일 날 올해 12월 31일까지 금리 인하가 없다고 말했어요. 앞으로 10개월 후 11개월 후까지를 아주 단정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래 놓고선 제롬 파월 의장이 또 같은 연설에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연준의 디시전은 미팅 바이 미팅 베이시스로 결정하겠다. 그러니까 이 자기 말에서도 좀 모순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렇게 미팅 바이 미팅 베이시스로 결정하는데 올해 기준금리 인하는 없다고 어떻게 단언합니까? 그러니까 이거 자체도 모순이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행간의 의미를 반드시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려면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경우가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상황이 바뀌면 팔리시는 바뀔 수 있다는
의미가 바로 이 미팅 바이 미팅 베이시스로 디시전을 결정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감안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고 올해 안에 경제 상황이 바뀌게 된다면 연방준비제도의 정책이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을 분명히 인정을 했다는 얘기죠. 그런 면에서 올해 안에 기준금리 인하는 없다고 그랬지만 그거는 뭐 지금 이 시점에서 2월 1일 시점에서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고 앞으로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가는 동안에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그 기자회견에서 일부 기자가 그 부분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해드린 대로 기준금리 인하 문제 이걸 물어보니까 커미티 내에 다양한 의견이 있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준 내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다. 이게 결국 매파와 비둘기파가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연준 내에서도 통일된 의견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을 인정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러니까 연준 내에서도 통일된 의견이 없으니까 연준의 수장인 제롬 파웰 의장은 더욱더 발언을 조심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원칙적인 얘기, 2% 물가가 내려올 때까지는 계속 금리 인상할 것이고, 뭐 올해 그 기준금리 인하는 없다. 뭐 이 원칙적인 얘기 해놓으면 편한 거죠.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가서 그 말을 뒤집는다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연방준비제도 내 의견도 만장일치가 아닌 상황에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모호하게 그리고 기존의 정책을 인정하는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안전한 거죠. 그렇게 제롬 파웰 연준 의장이 어제 발언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좀 더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어제 제롬 파웰 의장의 발언이 매파가 아니라 오히려 비둘기파적인 그런 면모를 보였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어제 제롬 파웰 연준 의장의 발언 그 발표를 지켜본 분들이 많았는데 뭐 낙관론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분들은 파월 의장이 매파적으로 보이려고 매우 노력했다. 그게 느껴졌다. 그러니까 사실은 매파가 아닌데 그러니까 매파적인 발언을 한 게 아닌데 의도적으로 매파적인 발언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느껴졌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매파적으로 보이려고 노력하는 와중에도 비둘기파적인 면모를 숨기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몇 가지가 있는데 보면 강력한 노동시장과 디스인플레이션 콤보는 매우 고무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매파적인 표현과는 거리가 멀다는 얘기입니다. 강력한 노동시장과 디스인플레이션 콤보가 매우 고무적이다. 그래서 현재 상황을 매우 긍정적으로 봤다는 얘기고요. 연방준비제도는 과잉 긴축을 원하지 않는다. 오버 타이트는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긴축이 필요하지만 지나친 긴축을 원하지 않는다. 이거 굉장히 의미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더 나간다면 금리 인상을 계속해 나간다면 그리고 기준금리 인하를 계속 미룬다면 그러면 이제 과잉 긴축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연준은 과잉 긴축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또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 우리는 처음으로 디플레이션 과정 시작을 공식화할 수 있다. 디플레이셔너리 프로세스를 공식화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인플레이션이 이제 거의 잡혀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몇 가지 표현들을 가지고 사실은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네. 금리 인상을 계속한다는 거 올해 금리 인하는 없다. 이 두 가지 발언은 그래도 좀 강력하게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도 너무 단호하게 얘기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롬 파웰 의장 본인의 발언과도 모순이 돼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연방준비제도의 중요 정책을 미팅 바이 미팅 베이시스로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 뭐 지금 2월 1일 발언을 하면서 12월 31일까지 기준금리 인하가 없다는 이렇게 단언할 수 있는 발언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할 수 없는 건데 했다는 건 그만큼 뭔가 좀 위약적으로 보이려는 그런 의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시장이 너무 일찍 샴페인을 터뜨리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달부터 1월부터 이미 시장이 지금 달아오르고 있어요. 오늘도 지금 굉장히 시장이 폭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런 차원에서 연준 의장이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그런 뉘앙스의 말을 잘못하게 되면 그러면 또 너무 사람들이 낙관하게 되고 소비가 다시 상승하게 되고 소비가 다시 상승하게 되면 다시 물가가 오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연준 의장 입장에서는 실제로 기준금리를 내일 인하하더라도 오늘까지는 기준금리 인하 안 한다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거죠.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제롬 파웰 연준 의장의 어제 발언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신경 쓸 게 아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제롬 파웰 연준 의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다. 어차피 대세는 이제 금리 인상은 끝났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이었습니다.